안녕하십니까. 블록 공정합체를 이용한 자기조립 나노 패턴 형성을 발표하게 될 19조 손효원, 이명재, 정지호, 최용준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우리는 반도체를 고밀도로 집적을 하고 고성능의 반도체가 점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리소그래피 방식은 좁은 면적에 많은 패턴을 새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대상인 이 블록 공정합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고분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고분자는 한 가지의 단위체가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결합이 돼서 거대한 분자가 되는데, 이 거대한 분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고분자입니다. 그 중에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근데 그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블록 공정합체입니다. 이 블록 공정합체는 단위체가 모여서 블록을 이루고 그 블록이 공유 결합을 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블록 공정합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미세상 분리라는 것인데요. 나노 패턴을 형성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서 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블록 공정합체를 실리콘 기판에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무질서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가하게 된다면은 이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상 분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때 상의 형태는 블록의 분자량과 또한 상대적 분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고분자의 분율이 5대5라면은 이렇게 라멜라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요. 7대3일 때는 이렇게 실린더 형태, 그리고 9대1일 때는 이렇게 스피어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블록 공정합체의 나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SEM이라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전자선을 이용하여 표본의 상을 얻는 장치로, 시료의 전자선을 조사하여 시료 표면의 전자선을 조사하여 나오는 2차 전지를 이미지화합니다. 이는 시료의 유철과 물질에 따라 반사되는 전자의 양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수십 나노미터의 미세한 나노 구조를 관찰할 수도 있고, 또 몇 밀리미터에 이르는 이명재 학생의 머리카락인데, 이런 머리카락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 공중합체는 차세대 반도체 제작 공정에 있어서 나노 패턴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 공중합체는 그래핀과 함께 사용하여 2차원의 평평한 기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플렉시블한 기판, 그리고 3차원의 기판에도 회로를 전사시킬 수 있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블록 공중합체를 이용하여 나노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 공정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실리콘 기판 위에 블록 공중합체를 코팅하고, 이때 무질서한 블록 공중합체를 백큐브 오븐을 이용하여 열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나노 패턴을 형성하고,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을 통해 기판 위에 PS 폴리머의 나노 패턴만을 남긴 후 이 금을 코팅하여 금을 코팅하고 PS 폴리머를 제거하여 결국 금으로 된 나노 패턴만을 남기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실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 기판에 블록 공중합체를 코팅하게 되면 이를 구성하는 PS와 PMMA 폴리머가 무질서하게 엉켜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 기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풀어주어 정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폴리머가 흐를 수 있는 온도인 글래스 템퍼레처 이상의 온도로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250도의 온도에서 열 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백큐um 오븐송에 N2 기체를 넣어 압력을 풀어주고 실리콘 기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체를 빼내주어 진공 상태를 만들어준 후 250도에서 12시간 동안 열 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열 처리가 완료된 기판에는 PS와 PMMA 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나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PMMA 분자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반응성 이온 식각 과정, 그러니까 저기 있는 Reactive Ion Etching, 줄여서 RIE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전기장을 이용하여 산소를 이온화시킨 다음에 이 산소 플라즈마를 기판에 충돌을 시키면 산소 플라즈마가 PMMA와 PS 폴리머에 반응하여 PMMA와 PS 폴리머가 동시에 깎여 나가게 되는데, 이때 PMMA가 PS 폴리머보다 빠른 속도로 깎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기판에 PS의 나노 패턴만이 남게 됩니다. 저희가 RI 과정을 통해 PMMA를 제거한 후 만들어진 패턴의 샘 이미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무질서한 핑거프린트 형태의 라멜라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잘 정렬된 형태의 라멜라 패턴이고, 네 번째 사진은 칠린더 분율의 구분자를 사용하여 PMMA를 제거하고 남은 PS 도트입니다. 보시면 PS 도트가 규칙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증착 과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E-빔 이베포레이터 기계로 앞서 만든 기판에 금속 나노 패턴을 만들기 위해 도금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왼쪽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서 만든 기판을 뒤집어서 고정시킨 후에 아래에서 금속에 전기를 가하여 고체 금속을 승화시켜 이를 기판으로 달라붙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한 금속은 금입니다. 증착 속도는 전류의 세기로 조절할 수 있으며 E-빔 이베포레이터의 안쪽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금속이 바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금된 기판을 리프트 오프 공정을 통해 PS와 그 위에 도금된 금을 제거합니다. 앞서 만든 기판을 고분자 용매인 톨루엔을 채워 넣습니다. 이를 단단히 봉해둔 뒤에 초음파 발생 단체인 소니케이터에 넣어서 설치한 다음 오랜 시간 돌립니다. 그럼 고분자인 PS는 깨져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위에 붙어있던 금속도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웨이퍼 위에 금으로 이루어진 나노 패턴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금속 나노 패턴을 샘으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실린더 패턴이 형성된 기판을 보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점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소니케이터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돌려주면은 이 하얀 점들이 없어지고 깔끔한 패턴이 남게 됩니다. 밑에 두 개의 사진은 앞서 만든 라멜라 패턴에서 리프트 오프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금속 패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판으로 패턴을 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먼저 SI 기판 위에 그래핀이 화학적으로 변형이 된 상태로 올려져 있는데, 여기 위에 블록 코폴리머 필름을 올린 뒤에 이 블록 코폴리머 필름은 한 종류 고분자를 식각을 통해서 제거해 준 다음에 HF를 기체 상태로 처리를 해서 중간에 있는 SiO2 층을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물에다 넣어주면은 SI 층은 가라앉게 되고, 남은 패턴은 이제 기판을 사이에 올려서 전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 분리를 시키는 사진을 찍은 것이고, 실제로 적용된 예시를 보면은 필름과 같은 구부러진 형태의 기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팅 단계는 이 웨이트 퍼센트 PSB PMA라는 블록 폴리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래에 만들어진 세 바이알은 결과물입니다. 스핀 코팅 과정을 거쳐서 웨이퍼에 아까 만들어낸 용액을 코팅을 시킨 다음 베큐 히팅 과정을 거쳐서 열 처리를 시켰습니다.
이클립소미터로 두께를 측정했는데 위에는 이클립소미터의 사진입니다. 일립소미터입니다. 에칭 과정에서는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기압을 0으로 맞춘 뒤에 그 넣었던 웨이퍼를 에칭 과정을 통해서 식각 처리했고, 패턴 트랜스퍼링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패턴을 전사하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이빔 이베포레이팅에서는 기계를 사용해서 금박을 입히는 과정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샘 캡처링은 샘 기계를 조작해서 다음과 같은 패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노 패턴은 전사 자체가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단점만 보완한다면 블록 공정합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10나노미터 아래의 공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 기판도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반도체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등의 물질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이론과 반도체 소자의 제작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교수님, 조교님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